뭐 학교 다닐 때는 뭐 편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한 1시, 2시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2시간 이상 가져야지. 그래야 고등학생이지. 그냥 맨날 고등학생 되면 공부 많이 하고 뭐 고2, 3 되면 뭐 되게 수험생 막 TV 보면 막 고3 있는 집안은 TV도 못 켜고 뭐 발도 막 이러고 막 이런다는데 나 안 그러잖아. 그냥 그래. 오히려 TV만 보고 앉아있고. 어? 자, 비 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는데 우선은 두 개가 있네. 비 오는 날 가리봉동 맞죠? 자, 칠판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건 중학교 때 교재가 다 달라서 조금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왜 중학교 때 원미동 사람들에서 형제 슈퍼 김반장 해가지고 막 음식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서로 팔면서 싸우는 내용 배운 사람 손 들어봐. 한 분?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셔? 지금 이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큰 소설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꼭지 부분이야 이게.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여기서 서울의 변두리 원미동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어디냐? 부천이야 부천. 경기도 부천. 근데 지금은 경기도 부천도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걸 생각해야 돼. 60년대 70년대 우리 이촌양도 막 도시로 막 이사 왔을 때도 서울은 비싸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울 주변권인 왜 경기도 있잖아? 서울 변두리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야. 이해되죠? 1980년대 소시민의 삶을 그린 원작 원미동 사람들 11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봐봐. 이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이 원미동 사람들 배울 때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알아놔야 되는데 봐봐. 니네 우리 봉산탈출 배웠나? 시험 범위 들어가나? 양반 나오신다. 니네 안 들어가나? 사단원에 있네. 근데 예전에 한번 우리 수업할 때 봉산탈출 배웠지. 말뚝이 양반 조롱하는 거. 그래서 탈출문의 특징은 뭐였어? 막과 장이 독립적으로 구성된다. 요거 있었어. 기억나? 자, 여러분들 원미동 사람들 배우면 뭘 배워야 되냐면 우선 요 용어는 그거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소설에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거 우리 거기서 배웠을 거야. 어디서? 봉산탈출에서. 잘 들어놔. 옴니버스식 구성은 뭐냐면은 봐봐. 하나의 큰 제목 안에 서로 연결되지 않는 얘기들이 딱딱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로 따지면은 왜 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거 단편 이렇게 4개가 하나의 제목으로 묶여 있는 구성이 있지. 뭔 얘기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몰라? 몰라? 나니? 근데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랑 유사한 것 중에 뭐가 있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는 게 있어. 피카레스크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뭐냐면은 봐봐. 등장인물도 똑같고 배경도 똑같고 여러 개가 똑같은데 그냥 얘기만 단막 끊어지는 것들이야. 너네 웹툰으로 따지면 마음의 소리 같은 것들 있지. 마음의 소리라는 제목 아래에 단막 나누는데 그게 완전히 다 다른 얘기는 아니잖아. 등장인물도 같고 맞아? 어떨 때는 뭐 사건 스토리가 쭉 연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 글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옴니버스식 구성보다는 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에 가까운데 이제 원미동에 11편이지. 원미동 11편. 그럼 원미동 마을 주민 A, B, C, D 뭐 쭉쭉쭉 다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에도 등장하는데 형제 슈퍼 김반장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얘기에서는 슈퍼끼리 갈등, 슈퍼끼리 싸우는 거. 왜 흔히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지? 우리 슈퍼에서 100원에 파니까 이 슈퍼에서 95, 그럼 난 80원에서 막 싸우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소시민의 갈등. 그런 게 마을 사람들끼리 다 연결해서 돌아가는 방식이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소설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사리 원미동에 집을 장만한 소심입니다. 그는 욕실 수리를 맡은 임씨가 임시별표 쳐. 원래 연탄장 수임을 알고 그의 수리 실력을 믿지 못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욕실뿐 아니라 옥상까지 말끔히 수리하고 수리비도 적게 받자 공연히 임시를 불신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그리고 임시와 술자리에서 떼인 연탄값을 받기 위해 비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임시의 말에 공감하게 된다. 가리봉동이 어디냐면은 지금 따지면 여러분들 얘네 구로 아니 구로 디지털 단지? 거기 바뀌었을걸? DMC? 아닌데? 아, 너네 범죄도시 봤어? 범죄도시 보면은 왜? 연변 조선 좀 많이 사는 데 있지? 그 옆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임시라는 인물은 되게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 얘가 겨울에는 연탄 장사를 해. 겨울에는. 그것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여름엔 연탄 떼 안 돼. 안 떼잖아. 그러니까 보일러도 고치고 옥상도 수리하고 그런 인물이야. 얘가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임시의 연탄값을 떼먹은 어느 부자놈이 가리봉동에다 더 큰 공장을 차려놓고 연탄값을 계속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니네 낭일하는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 비 오는 날은 공사 같은 거 안 해. 비 오는 날 옥상 수리 누가 해? 비 오는 데만 못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고 여기서 이제 가볼게요. 핵심 정리. 연작소설, 현재소설, 사실적, 현실비판적, 시점, 전시적, 작가 시점, 별표. (80년대) 부천의 원미동이다. 소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갈등과 화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등장인물이 그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여 공감을 유도한다. 실제 공간 원미동, 그 다음에 비속어 방언 나와 있다. 자, 넘겨서 본문 봐볼게요. 그의 가족은 원미동에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장만하며 이사한다. 그런데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의 소개로 임시에게 수리 공사를 맡긴다. 그럼 이제 누가 나오냐 봐봐. 임시하고 그가 나오는 거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같이 얘가 집주인이야. 얘가 집주인. 임시는 원래 연탄 장소로 연탄이 팔리지 않는 여름에는 이런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임시에게 목욕탕 공사를 맡긴 걸 후회한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 몇 번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을 살피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봐봐. 사건 어떻게 되냐? 욕실 공사를 맡겼거든, 임시에게. 욕실 공사를 맡겼는데 욕실 공사가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얘는 지금 어디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또 옥상을 공사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하고 그의 아내는 처음에 욕실 공사가 너무 쉽게 금방 끝나서 얘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견적서의 돈을 다 받기 위해서 그냥 옥상에서 일하는 척만 할 줄 알았던 거야. 대충 뭔 느낌인지 알지? 맞지? 근데 그 하는 걸 보니까 질려버린 거야. 왜? 너무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해돼? 대감해주세요. 날도 어두워졌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다 돼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은 깨끗이 손봐드렸죠.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가하고 이음새 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번 문대어보고 나서 임시는 허리를 일으켰다. 그럼 여기서 이런 부분은 이제 임시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지. 맞아? 임시의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지. 저 열 손가락에 박힌 자 임시가 이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여기서 그는 집주인이지? 맞지? 그가 임시를 지켜보았답니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의의 대가가, 공의는 봐봐. 너네 몸으로 일하거나 손으로 일하는 분들은 여기에 막 굳은 살 막 세게 박혀있지? 그게 공의야. 공의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맞아? 그가 임시를 보고 나서 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지하실 단칸방에 사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지금 연민을 갖고 있는 거지. 오케이?
목욕탕 일도 그려했지만 이 사람의 손에는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주무르고 하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는 임시의 열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 무정은 일부러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여겼다. 선생님 얘기했지? 왜? 처음에 뭐 바뀌었어? 욕실공사가 바뀌었는데 욕실공사가 너무 일찍 끝났어. 돈을 다 받기가 민망해서 그냥 일부러 옥상 가서 대충 뭐 하는 척만 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옥상의 일의 중간에 잠시 집에 내려왔을 때 아내도 그런 뜻을 비췄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소시민적 근성이고 아내도 지금 돈이 아까운 거야. 맞지? 하지만 우정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한다면 단 한쪽은 되려 그들이었다. 그들은 누군데? 그와 그의 아내.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구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일부러 만들어 시킨 일로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아내 역시 안절부절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넘겨봐. 아내는 기다리는 동안 술상을 보고 있었다.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와 옷에 먼지를 털고 돌아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시간을 보고 오히려 그들을 부부에게 미안했다. 아, 시간이 벌써 일이 되었나요? 우리 사모님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사장님은 더 말할 거 없고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 수고했다는 걸 치하해 주었다. 칭찬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젊은 사람이 일 엄청 잘하네. 늦으면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기구만 일 무섭은 줄 모르는 걸 보니 앞으로 잘 살게요. 노모의 덕담에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내사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은 앵꼬 봐서 못 보지만 그렇게 일하고 안 마실 수 없겠구만은. 나는 그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좀 쉬었다 가소.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임씨는 그가 부어주는 소를 두 손으로 한가함이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목을 떼고 넘겼다. 가보자. 이제 봐봐. 부활. 어떻게 얘기하면 얘는 고용주고 얘는 고용인이잖아. 그치? 얘가 돈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술을 주니까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는 얘가 한 살 많아요. 임씨가. 근데 그는 이제 또 거짓말을 해. 나랑 동갑이네. 이렇게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을 할까? 임씨를 배려하는 거야. 그의 입장에서 야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얘는 벌써 집 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갑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왜 그러십니까? 편안히 계십시다. 서로 비슷한 나이일 텐데요. 그렇게 말은 했어도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훨씬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왜? 지금 이 사회가 이 생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임씨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걸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임씨가 그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는 조금 괴로울 것 같아. 슬플 것 같아. 이해돼?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을 하는 연탄 배달을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의 동료들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지는 그것은 또 모를 일이었다. 사장님 금년에 몇이죠? 토끼띠 36 아닙니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임씨가 36의 토끼띠라면 그는 35의 우띠였다. 하지만 앉아서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던 아내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내는 이제 뭐야? 아내는 뭐야? 일할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인양반은 하고 나서는 걸 그가 가로챘대. 그래요. 나도 토끼띠 서로 동갑이 보면 서로 동갑이라고 얘기했어. 왜? 야 만약에 내가 임씨보다 한 살 어리다고 하면 임씨가 굉장히 자괴감에 들까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야. 동갑이라고.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안한고 닫고 동갑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고 술을 그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한 살 정도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몹시 다행스러웠다. 토끼띠 남자들은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 자,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 토끼띠 남자들의 실수가 고단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용케 따시게 사시니 복 많으십니다.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왜? 자기가 의도했다는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맞아? 토끼띠가 어쩌고 했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는 단호하게 지갑을 였다. 돈 드려야지. 그런데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만 들어 올리면서 짐짓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일부러.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어. 옥상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 아깝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내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 원에서 2만 원이 모자라는 전액을 다 내어놓기를 빌었다. 이해되지? 봐봐. 아내가 돈 들여야지 그런데 그러니까 아내는 조금이라도 깎고 싶은 거야 돈을.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그는 지금 임씨에게 감정이 동화되어 있잖아. 열심히 저 여자 저거 소금을 그냥 다 주지 뭐 왜 깎으려고 그래 씨 하고 이제 못마땅한 거지. 근데 이제 임씨가 계산이 틀렸어요. 견적서 좀 다시 줘보세요 해서 견적을 다시 내. 그럼 그하고 그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까? 욕실 다 고쳤고 옥상까지 고쳐줬으니까 견적이 늘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18만 원보다 훨씬 적은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될까? 더 미안해지지 임씨에게. 이해돼? 사모님 내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봐요. 금액이 달라질 겁니다. 아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견적서를 내밀었다. 인쇄된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닌 분홍 밑그림이 아른아른 내용이 비치는 유치한 편지지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는 한참씩 들여다봤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임씨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하여 잠깐 긴장하였다. 왜? 금액이 달라진다니까 당연히 금액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맞아? 술을 마셨으니 눈으로 계산이 잘 안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 아라비아 숫자를 더하고 빼고 줄을 긋고 하였다. 그는 빈 술병을 흔들어 겨우 잔을 채우고 서둘러 잔을 비웠다. 임씨의 머릿속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숫자들이 잔뜩 애를 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인지 역겨웠다. 소신인적 모습, 그 돈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역겨웠대.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파이프가 어디서 새서 샜는지 몰라서 전체를 뜯어서 살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썩 간단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 노임에서 4만원 빠지고 시멘트도 다 안 들었으니 올해도요 쓰레기 치울 용달도 빠지게 됐죠. 반수 타일은 반도 못 썼으니까 여기 빠지고 임씨가 불펜심으로 쿡쿡 찔러가면 조목조목 남는 것들을 설명했지만 그의 귀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뭔가 단단히 잘못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으로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 7만원 되겠습니다. 선언하듯 임씨가 분홍 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 이해되지? 왜? 그냥 옥상에까지 있고 시킨 거 다 했고 더 했고 맞지? 그럼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18만원에서 8만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더 몰랐다는 얘기지. 7만원이래 8만원도 아니네. 분명 7만원이라는 소리가 믿기지 않는 거니까 7만원이면 그럼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거 몇 푼 되나요?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는 이번에는 호소하듯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할 수 없이 그 앞에서 계산을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원이라 하지 않았어. 이거 돈을 더 내겠다 이 말씀입니다. 에이 사장님도 어디 제가 공짜로 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했습니다. 옥상이랑 품값은 제가 서비스로다가 서비스? 그는 아연은 이제 아연 실세가 깜짝 놀라서 임씨의 말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도 서비스할 때 서비스하죠. 그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자, 오른쪽. 토끼집에서 사장님이 왜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다른 집에서 노임을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말입니다.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죠.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을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 저는 받을 거 다 갖고 하니까 이따 겨울이 되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주세요. 임씨는 아내가 내민 7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 일어섰다. 그는 1층 현관까지 내려와 임씨를 배웅하기로 했다.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뒷서거니 내려가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시원한 방공기가 현관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그는 무슨 말로 이 사내를 배웅할 것인가 궁리해 보았다. 수고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이 사내의 그 서비스에 대하면 너무 초라한 게 아닐까. 임씨가 도리어 그의 팔목을 꽉 움켜쥐었다. 사장님요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맥주 살게 갑시다. 임씨는 백열구로 밝혀놓은 형제 슈퍼에 노천 의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맥주는 내가 사죠. 아니 제가 삽니다. 좋소 누가 사든 가봅시다. 그들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맥주 3병을 시켰다. 그들은 어메 왔다며 두 분이 어디서 1호프로 밀차를 하셨던가요? 전라도 부안이 고향이라는 김 반장은 기분이 좋았다. 하면 진짜로 투베리 말처럼 사람을 어루는 듯이 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봐봐. 요 원미동 사람들 안에는 이제 김 반장 얘기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겹치지? 맞아?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맥주도 좋지만 임씨 아저씨 우리 외상값부터 갚아줘야 함께 임씨는 못 사는 거지 가난한 거지?
임씨는 두말 없이 외상감 1,300원을 갚아주고 기세 좋게 쥐포 3마리를 구우라고 그랬다. 사장님 여보 다른 안주 시키십시오. 임씨가 그래 보았다. 아이 동갑끼리 사장님은 무슨 사장님 오늘 종일 그만두는 걸 혼났어. 말을 놓읍시다. 그가 거품이 넘치는 잔을 내밀며 큰 소리를 쳤다. 임씨는 잠시 아연한 눈길로 그를 보았다. 좋수다 형씨 한잔합시다. 임씨가 호기를 부려 잔을 부딪혔다. 그거 그렇지. 다 같은 토끼 새끼 주제에 무슨 얼어 죽을 사장이야. 자, 동질감을 강조하는 거지. 이건 그가 한 얘기야. 얘는 토끼 아니야 원래. 그의 허세도 임시 못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을 죽었니. 박건이 술잔을 비우기 시작했다. 넘겨. 거의 다 끝났어. 내가 이래봬도 자식 농사는 꽤 지었지요. 임씨는 자신의 아들, 딸이 4명이라는 것. 큰 놈은 국민학교 4학년인데 공부를 썩 잘하고 둘째 딸녀는 농구 대표 선수인데 박찬숙 못지않은 제주꾼이라고 잘했다. 이 박찬숙이 우리나라 레전드 농구 선수, 여자 선수. 그놈들 곰국 한 번 못 먹인 게 한이야. 여기서 곰국은 그럼 뭘 상징하겠니? 잘 사는 거 부를 상징하는 거야, 했지? 곰국을 못 먹였대. 형씨, 내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녀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지. 임씨가 이빨 사이로 침을 쬐 뱉었다. 뭐 맛있는 거나 된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강아지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새로운 사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임씨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며 그는 온몸에 휘감기는 술 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아까부터 비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씨의 말이 술 기운과 더불어 떠올랐다. 비오는 날은 가리봉동에 가야 되는데 가리봉동. 공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죠. 마누라 까마값도 쑥 빠집니다요. 자그마치 80만 원이요. 80만 원. 와, 80년대 80만 원이면 아무리 지금 한 10배는 되겠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제기랄 세탁 공장 하던 놈이 1년 내에 연탄을 내줬더니 이놈이 연탄만 떼먹고 야만도주 했어요. 공장이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인들 좋았겠어. 아 형씨 근데 그놈이 가리봉동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단지 뭡니까? 우리들 노가다 출신들이 다양해서 이런 소식이 제가닥 들어오지. 그럼 받아야 됐구만. 아 받아야 말고. 그런 딸꾹질을 시작했다. 임씨에게 술을 붓는 손도 정처 없이 흔들었다. 그에 비하면 임씨의 기세 좋을 만큼 입만큼은 아직 흔들렸다. 누군 받기 싫어 못 봤어. 줘야 받지. 형씨 돈 있는 놈은 제가 도둑놈들이요. 쫓아만 가면 먼저 울상이야. 여공들 노임도 밀렸다. 부도가 나서 그거 배우니라 마누라 목걸이까지 팔았다. 지가 먼저 성질을 내. 밑에 14번은 당연히 적반하자는 거고요. 쥐릴로 그 스웨터 공장 사장 눈앞에 들어본다. 반질반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붉어져 나왔겠지. 상상해보는 거죠? 악덕한 사장의 모습을.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는 비가 오죽 많이 왔소. 비만 오면 가리봉에 갔지요. 자 오른쪽 비만 오면 갔단 말이요.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 쎄고 쎄고 뭐가 그리 걱정이 됐나요? 김반장이 맥주를 새로 가져오면서 임씨를 놀려먹었다. 시끄러 임마.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다. 김반장이 젓가락으로 장난까지 맞추며 임씨는 김반장의 엉덩이를 찰싹 갈긴다.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거 없소. 토끼 뛰면 어쩔 거요. 집이 있는데 어디 집값이 내리겠어? 에이 저런 것도 집 주게 끼나? 좀 임씨한테 무한하고 미안해서 그런 거지? 이번에 또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씨의 말에 가로채어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난 말이에요. 이 토끼 티탄에는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지하실 방에 6식구가 살고 있어. 자 이건 뭐냐 봐봐. 당시 세태를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통제하는 건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부잣집 사기꾼 있지? 공장놈 걔는 어때 지금? 봐봐. 가리봉동 그 새끼는 죽어도 맨션 아파트예요. 맨션. 이건 뭐야? 잘 산다는 얘기죠? 임씨는 주먹을 흔들며 맨션 아파트로 외치는데 그의 손에는 귀에는 꼭 맨손 아파트처럼 들렸다.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공장 찍는 벽돌에 댕기지. 나는 나대로 이질해서 벌어야지. 그래도 달걀 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 이 달걀 후라이는 앞에 곰국과 비슷한 거야. 임씨의 목소리는 거칠어졌다. 술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 해서 그는 선뜻 임씨에게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 케어 있죠 이 뒤에.
얘네 국어 케어 제대로 안 올래? 구할 너 국어 케어 문제 받은 적 있어 형한테? 오늘 다 받아. 줄게 알았지? 어? 우선은 지금 한 20분 남았으니까